안녕하십니까. 전학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2023년 제2회 대기환경기사 최근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도록 하십시오. 자, 문제 1번입니다. 어떤 1차 반응에서 550초 동안의 반응물의 2분의 1이 분해되었다. 반응물이 5분의 1이 남을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1차 반응식이죠. 1차 반응식. 따라서 반응조가 있습니다. 반응조가 있고 C가 제로인 초기 농도죠. 그리고 T시간 후에 농도 CT가 있어요. 그러면 1차 반응식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1차 반응식은 자연대수를 사용하죠. 자연대수가 ln입니다. 따라서 ln C0 초기 농도분의 CT T시간 후의 농도 마이너스 K 곱하기 시간 T의 식으로 1차 반응식을 완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550초 동안의 반응물의 2분의 1이 분해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건은 두 개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조건에서 뭐를 계산하느냐 하면 K라는 상수를 계산을 해서 계산된 K를 두 번째 식에 대입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뭐를 계산하느냐 하면 시간을 계산하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식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반응물에 얼마가 된다고 그랬죠? 2분의 1이 분해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분의 1이 분해된다고 그랬으니까 초기 농도가 100%, 그리고 CT가 T시간 후의 농도가 50%. 그러면 100%분의 50%니까 그 값이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을 그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는 마이너스 K 곱하기 몇 초? 550초. 따라서 K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서 먼저 계산을 해요. 0.00116/s. 그래서 계산된 여러분들 K는 2번 식에 대입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조건 같은 경우에서는 반응물이 얼마가 남을 때까지? 5분의 1이 남을 때까지. 그래서 ln 5분의 1은 K 1번에서 계산된 K를 대입을 하죠. 그리고 시간 T를 계산을 해주는 문제죠. 따라서 시간 T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 1277.33세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문제를 다시 정리를 해보게 되면 1차 반응식이 있어요. 동일한 1차 반응식을 사용을 하는데, 자, 먼저 첫 번째 식에서 K를 계산을 해요. K를 계산한 다음에 2번 식에 대입을 하고 2번 식에서 최종적으로 뭐를 계산을 하느냐면 T를 계산하는 문제가 1번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2번에 보시면 대기 중에 어느 공장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PM10을 1년 동안 측정한 농도가 60, 70, 76, 90, 80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이다. 미세먼지의 기준치가 기하학적 연평균치로 75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기하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기하학적 연평균치의 초과 여부를 판단하시오. 2번 산술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기하학적 연평균치의 초과 여부를 판단하시오. 자, 그러면 기하 평균과 산술 평균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기하 평균이라는 것은 개수의 루트, 그러니까 지금 문제 조건에서 측정한 농도의 개수 60, 70, 76, 90, 80이니까 5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n이 5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5루트의 각각의 농도를 다 곱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하 평균이라는 것은 5개니까 5루트에 자, 60 곱하기 70 곱하기 76 곱하기 90 곱하기 80을 하시면 돼요. 따라서 74.52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기준치가, 지금 기하학적 연평균치가 75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이거든요. 이 값을 초과했느냐 초과하지 않느냐를 묻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기하 평균은 74.52가 나왔으니까 75보다 작은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주시면 돼요. 반면에 산술 평균이라는 것은 뭐냐면 농도를 다 더합니다. 농도를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농도 값을 다 더해서 개수 5개니까 5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60 플러스 70 플러스 76 플러스 90 플러스 80을 한 다음에 5로 나눠줬어요. 나눠주니까 얼마가 됐느냐? 75.2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이 나왔어요. 그러면 75.2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이라는 산술 평균은 기하학적 연평균치 75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을 초과했죠. 그래서 기하학적 연평균치를 초과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기하평균과 산술평균을 구하는 공식을 여러분들에게 테스트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에 보시게 되면 입구 폭이 12.0cm이고 유효 회전수가 4인 사이클론에서 사이클론이라는 게 원심력 집중기입니다. 먼지 밀도가 1.70g/cm의 삼성인 배기가스가 15.0m/s의 속도로 유입된다. 이때 50%의 제거 입경을 구하고 부분 집진율을 계산하시오. 단 점성 계수는 0.0748kg/m/h이다. 자, 입경과 질량 분포가 주어졌죠. 자, 그러면 입경과 질량 분포를 이용을 해서 뭐를 계산할 수 있느냐 하면 dp라는 실제 입자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입자의 크기가 실제 입자의 크기, 다시 말해서 dp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개수는 직경 곱하기 질량 분포를 곱하고 더하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10 곱하기 %를 없애기 위해서는 100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10 곱하기 0.1 플러스 30 곱하기 0.2 플러스 60 곱하기 0.5 플러스 80 곱하기 0.2를 하시게 되면 입자의 크기, 다시 말해서 dp라는 값을 계산할 수 있죠. 53 마이크로미터가 나왔어요. 그러면 부분 집진 효율이라는 것은 dp와 dp50의 상관관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dp50이라는 우리가 50% 제거 입경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50% 제거 입경은 9 마이크로비 나누기 2파이 nv 로S-로의 2분의 1성. 자, 여기까지 단위가 미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미터로 환산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해주느냐면 10의 6승을 곱해주죠. 그리고 dp50 같은 경우에서는 별도로 하나의 문제로도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공식 자체를 정확하게 숙지를 해야 돼요. 대기 같은 경우에서는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식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공식에 들어가 있는 용어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느냐, 또는 이해를 하느냐가 문제를 푸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대입을 해볼게요. 9 마이크로라는 것은 점성계수입니다. 점성계수가 0.0748 kg/m/h인데 이 hour를 어떤 단위로 바꿔야 되죠? 세크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0.0748 hour를 세크로 바꾸기 위해서 1시간은 3600초를 보증을 해줬어요. 자, B라는 건 입구폭입니다. 입구폭이 12.0cm니까 cm를 미터로 환산하기 위해서 0.12m 나누기 2파이, 파이는 계산기에 있어요. 그래서 파이를 그대로 대입하시고, 그리고 n이라는 것은 회전수는 4회입니다. 자, 그리고 V라는 것은 속도죠. 속도가 얼마죠? 15.0m/s. 그리고 밀도, 지금 여러분들이 입자의 밀도가 1.70g/cm의 삼성이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기체의 밀도 같은 경우에서는 기체가 가스의 밀도, 다시 말해서 공기의 밀도죠. 그래서 공기의 밀도가 주어지지 않으면 1.3kg/m의 삼성을 기준하시면 돼요. 그리고 공기의 밀도가 없고 반드시 공기의 밀도를 사용하라는 단서가 없으면 공기의 밀도를 생략해도 문제에서는 크게 오답으로 채점하고 그런 거는 없어요. 자, 단지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밀도 자체가 주어졌을 때 또는 비중이 주어졌을 때 밀도라고 해서 g/cm의 삼성 또는 비중이라고 이렇게 주어지면 우리가 kg/m의 삼성으로 환산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를 곱해주느냐 하면 10의 3성을 곱해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g/cm의 삼성이나 그리고 비중이라는 값이 주어졌을 때 kg/m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10의 3성을 곱한다. 그러면 1.70g/cm의 삼성을 kg/m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얼마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10의 3성을 곱하니까 1700kg/m의 삼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공기의 밀도는, 다시 말해서 가스의 밀도는 표준 상태에서 1.3kg/m의 삼성이니까 1700에서 1.3을 빼도 값에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조건에서는 로우를 생략해도 문제 풀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온도가 나와 있으면 공기의 밀도를 보정을 하려고 하는데 온도가 나와 있으면 어떻게 보정을 해야 되느냐 하면
1.3kg per S 미터의 삼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문제 조건에서 온도가 나와 있으면 반드시 온도를 보정을 한 값을 대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꼭 숙지를 해야 돼요. 지금은 온도가 없기 때문에 온도를 보정하지는 않습니다. 자, 따라서 계산하면 dp50이라는 값이 5.92 마이크로미터가 나왔어요. 그러면 부분 집진율, 우리가 사이클론 집진기에서 부분 집진율이라는 값은 1 나누기 1 플러스 dp50 나누기 dp의 제곱 전체 곱하기 100이에요. 그러면 dp50 우리가 계산했어요. 얼마죠? 5.92 마이크로미터예요. 그 다음에 dp는 우리가 표를 통해서 계산했죠? 얼마죠? 53 마이크로미터예요. 따라서 계산해서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98.77%라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dp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dp50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부분 집진율 계산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4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4번에 보시게 되면 빛 도달 초기 강도가 5%로 감소하였고 5%로 감소하였다는 것은 5%가 감소된 게 아니고 95%가 감소되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95%가 감소되어서 5%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5% 감소, 5%로 감소는 다른 말이에요. 5%로 감소했다는 것은 5%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소관계수가 0.45km의 마이너스 1성, km의 마이너스 1성이라는 것은 per km와 동일한 단위죠. 가시 한 개 거리를 계산하시오. 단 램비어트 비어의 법칙을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램비어트 비어의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i는 i0 곱하기 exp의 마이너스 시그마 ext 곱하기 x로 나타내는데, 여기서 i라는 것은 뭐냐면 x를 통과한 후의 농도, 그리고 i0라는 것은 광원으로부터의 광원, 그러니까 i0라는 값이 몇 프로가 되느냐 하면 100%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x 거리를 통과한 후의 농도, 남아있는 농도, 다시 말해서 이 값이 몇 %냐 하면 5%가 되는 거예요, 문제 조건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산하는 값은 뭐죠? 가시 한 개 거리예요. 그러면 가시 한 개 거리라는 것은 여기에서 뭐를 계산하는 거죠? x를 계산하니까 x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ln, i0가 100%, i가 5%, 그리고 시그마 ext가 0.45km의 마이너스 1성. 따라서 계산하시면 6.657183km. 자, 미터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10의 3승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6657.18m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식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식에서 i 나누기 i0, i0를 왼쪽에 보냈어요. 그럼 exp의 마이너스 시그마 ext 곱하기 x예요. 그럼 exp를 없애기 위해서 exp라는 것은 ex죠. 그래서 exp를 없애기 위해서는 ln, 그리고 우리가 로그를 없애기 위해서는 10의 x, 서로 역수관계잖아요. 그래서 exp를 없애기 위해서는 맞은변에 ln을 취해주면 i0분의 i는 마이너스 시그마 ext 곱하기 x. 따라서 x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 x는 이렇게 식이 정리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 보셔야 돼요. 식을 정리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5번에 보시면 비중이 0.8인 에탄올 1.5리터를 연소시킬 때 필요한 공기량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연소를 시킬 때는 연소 반응식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야 됩니다. 에탄올이라고 했어요. 그럼 에탄올은 C2H5OH. 자, C가 2개, H가 6개, O가 1개예요. 그럼 산소와 결합을 시켰을 때 뭐가 나오죠? CO2와 H2O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탄소 뒤에 있는 숫자가 CO2 앞에 옵니다. 그리고 수소 뒤에 있는 숫자가 H2 앞에 오죠. 여기 H가 2개짜리니까 2분의 6은 3. 자, 역으로 산소 계산하면 2개짜리가 2개, 4개, 1개짜리가 3개, 그럼 7개예요. 자, 7개를 여기 먼저 에탄올에 1개를 주면 여기는 몇 개 오죠? 6개. 2분의 6은 3O2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산소량을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이론 공기량을 계산을 해 주셔야 돼요. 산소량을 계산하는데 지금 연료가, 에탄올은 액체죠.
액체는 반드시 킬로그램 단위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비중이 0.8이고 에탄올이 1.5리터예요. 그럼 킬로그램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비중의 단위를 알아야 돼요. 따라서 비중의 단위는 여러 개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지금 에탄올이 리터로 나와 있기 때문에 리터가 들어가는 비중의 비중의 단위 킬로그램 퍼 리터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비중이 0.8이니까 0.8은 0.8kg 퍼 리터와 동일한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1.5리터 곱하기 비중 0.8kg per 리터를 하게 되면 단위가 킬로그램으로 바뀌죠. 고차고 액체 연료는 최적 단위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질량 단위, 킬로그램이나 그램 단위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에탄올의 분자량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에탄올은 분자량을 먼저 한번 조사를 해볼까요? 탄소 12짜리가 2개, H 1짜리가 6개, O 16짜리가 1개. 그래서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계산하면 46이 돼요. 그래서 46kg일 때 산소는 지금 필요한 공기가 최적으로 계산하시오 그랬으니까 산소도 최적으로 계산합니다. 최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개수 곱하기 22.4. 따라서 개수 3 곱하기 22.4S 삼성. 자, 그리고 에탄올. 여러분들이 킬로그램으로 나타내라고 그랬으니까 에탄올 1.5리터 곱하기 비중 0.8kg per 리터를 사용하시게 되면 킬로그램이 됐죠. 따라서 이론 산소량을 계산한 다음에 공기량을 최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최적비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럼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최적비는 몇 %가 되죠? 21%. 따라서 0.2를 나눠서 계산하시면 8.35 S/m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 조건에서 핵심은 뭐냐면 이론 산소량을 계산을 해서 이론 공기량으로 전환을 하는데 이론 공기량이 최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론 산소량을 최적으로 계산해서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최적비 0.21로 나눠주시게 되면 이론 공기량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에 앞서 이론 산소량을 계산을 했을 때 에탄올이라는 값이 리터라는 최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킬로그램으로 바꾸기 위해서 뭐가 주어졌느냐? 비중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에탄올의 값이 리터로 주어졌기 때문에 비중에서 사용하는 단위는 리터가 들어가는 킬로그램 퍼 리터를 사용을 해서 에탄올을 킬로그램으로 만들어주는 게 여기서는 가장 핵심이라는 것을 꼭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 6번에 보시게 되면 A 공장에서 배출되는 가스량이 2500S/m3/m이고 배출 가스량 중에 SO2 및 NO의 농도가 850ppm과 450ppm이 포함되어서 배출된다. 이때 H2S를 이용해서 SO2와 NO를 동시에 제거하고자 한다. 하루 8시간 운전하고 한 달에 25일 가동한다고 했을 때 한 달 동안 소유되는 H2S의 양과 생성되는 S의 양을 각각 계산하시오. 단 SO2는 S로만 배출되고 반응률은 100%라는 값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SO2를 H2S로 반응시키고 그리고 NO를 H2S로 반응시키는 반응식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있는 게 이 문제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반응식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SO2를 H2S로 반응을 시키면 어떤 물질이 나오죠? S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S와 H2가 나와요. 그러면 반응식을 완기를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NO를 H2S로 반응을 시켰을 때 S와 N2와 H2가 나오죠. 그래서 반응식을 완기를 시켜주시면 돼요. 그러면 SO2는 기체니까 22.4S/m3일 때 H2S도 최적으로 계산하라고 그러죠. 지금 H2S의 양을 최적으로, S의 양을 톤, 질량으로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최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개수 곱하기 22.4S/m3, 개수가 2니까 2 곱하기 22.4S/m3, 그리고 지금 배출가스량이 지금 얼마죠? 2500S/m3 per minute. 자, 그런데 한 달을 기준하니까 분을 hour로 고치기 위해서 1시간은 60분, 하루는 며칠 동안 여기서 가동된다고 그랬죠? 하루 운전 시간은 8시간, 그리고 한 달은 25일, 그리고 한 달은 25일. 따라서 여기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 S/m3 per 달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농도는 이 가스량 중에 포함되어 있는 SO2와 NO의 농도는 SO2는 850,
NO는 45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850 ppm. ppm을 없애기 위해서 백만분율을 곱하면 10-6승을 곱하시면 돼요. 따라서 X1 하면 H2S의 값이 나오겠죠. 따라서 X1이라는 H2S가 한 달에 51,000 S-3승만큼 필요하죠. 반면에 NO의 값을 NO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H2S의 값을 계산하면 NO 한 개니까 22.4S-3승일 때 H2S 22.4S-3승, 배출가스량 2,500S-3승 per 미니처. 자, 미니처를 한 달로 바꿉니다. 자, 1시간은 60분, 하루는 8시간, 한 달은 25일. 자, NO의 농도가 얼마죠? NO의 농도가 지금 문제 조건에서 450 ppm. 따라서 ppm을 없애기 위해서 10-6성. 따라서 X2. 따라서 X2는 13,500 S-3승 per 달이에요. 그러면 SO2와 NO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H2S의 양은 X1 플러스 X2죠. 따라서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하죠? 64,500 S-3승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를 계산하느냐 하면 S의 양을 톤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죠. 그럼 뭐만 바꾸면 되느냐? S를 질량으로만 바꾸면 돼요. 자, 나머지 조건은 똑같이 풉니다. SO2 22.4S-3승일 때 S 분자량과 원자량이 동일합니다. 3 곱하기 32kg 톤으로 바꾸기 위해서. 자, 그럼 배출가스량 2,500 S-3승 per 미니처를 한 달로 바꿔요. 하루 시간은 60분, 하루는 8시간, 한 달은 25일. 그리고 SO2의 농도는 850 ppm. ppm을 없애기 위해서 백만분율 10-6승을 곱하죠. 따라서 Y1이 H2S, S입니다. S. 따라서 Y1을 계산해서 나타내면 킬로그램 per 달이잖아요. 톤으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10-3승을 곱해서 킬로그램을 톤으로 바꿔. 그러면 109.29 톤 per 달이 계산이 되는 거죠. 자, NO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H2S를 사용했는데 배출되는 S의 양을 계산하면 NO는 기체니까 22.4S-3승, 그리고 S는 톤으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분자량 32kg. 자, 가스량 2,500S-3승 per 미니처 중에서 자, 1시간은 60분, 하루는 8시간, 한 달은 25일. 그죠? 자, 이 중에서 NO의 농도가 450 ppm. ppm을 제거하기 위해서 100만 분율을 곱해요. 따라서 Y2. 따라서 S의 양은 Y1 플러스 Y2를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최종적으로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하죠? 128.58 톤이라는 값이 필요하죠. 배출되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 조건에서는 여러분들이 반응식이 당연히 중요하죠. 첫 번째는 반응식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최적으로 계산할 것이냐, 질량으로 계산할 것이냐를 판단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최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계속 곱하기 22.4S-3승, 그리고 질량으로 계산했을 때는 계속 곱하기 분자량을 사용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7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7번에 보시게 되면 각 물질의 생성열은 다음 조건과 같다. CH4와 CH12, H26 중에 연소 시 발생되는 열량을 이용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절대값을 취향값으로 크기를 판단하시오. 자, 문제 1번. CH4와 C12개 H26개의 발열량을 각각 비교하시오. 각각 계산하시오. 그리고 2번. CH4와 C12개 H26개 중에서 발열량이 더 작은 물질은 어느 것인가? 여기서는 절대치를 이용을 해서 판단을 한다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계산을 다 한 다음에 절대치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발열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생성물에서 반응물의 생성열을 여러분들이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완전연소 반응식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메탄을 완전연소 반응식을 먼저 세워보겠습니다. 산소하고 결합시켜서 배출되는 것은 탄소가 O하고 결합하면 CO2, H가 O하고 결합하면 H2O가 나오겠죠. 그러면 탄소 뒤에 있는 숫자가 CO2 앞에 옵니다. H 뒤에 있는 숫자가 H2 앞에 오죠. 자, 그리고 산소 2개, 4개 이렇게 오면 2분의 4는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뭐가 되는 거죠? 생성물. 이 두 가지가 뭐가 되는 거죠? 생성물이
반응물이 되는 거죠. 생성물, 반응물. 그래서 생성물의 값에서 반응물의 값을 빼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C가 12개고 H가 26개입니다. 자, CO2 플러스 H2O. 탄소 뒤에 있는 숫자가 CO2 앞에, 그리고 수소 뒤에 있는 숫자가 H2O 앞에. 자, 여기서는 H가 2개니까 26 나누기 2. 그러면 얼마가 되죠? 13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산소. 2 곱하기 12 하면 24개. 여기서 13개. 그러면 몇 개가 되죠? 37개. 자, 37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나요? 18.5. 그래서 생성물, 반응물. 자, 완전연소 반응식만 세우게 되면 생성물의 값에서 반응물의 값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메탄에 해당하는 발열량입니다. CO2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94.05, 94.05인데 CO2가 1개, H2O 마이너스 57.80, H2O가 2개예요. 마이너스 지금 메탄의 생성률이 마이너스 17.89, 1개짜리죠. 그리고 산소는 제로입니다. 따라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메탄에 해당하는 발열량은 마이너스 191.76kcal per kmol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C가 12개, H 26개짜리를 계산해 보면 CO2가 마이너스 94.05인데 몇 개죠? 12개. H2O 마이너스 57.80인데 몇 개죠? 13개. 마이너스 지금 탄소가 12, H 26개짜리의 생성률이 마이너스 83. 그리고 산소는 제로. 따라서 계산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1797kcal per kmol이에요. 자, 비교를 했을 때는 절대값으로 비교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절대값은 앞에 있는 부호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값이 크죠? 메탄에 비해서 C12개, H 26개의 값이 더 크죠. 그래서 지금 문제 조건에서 보면 발열량을 계산하시오. 그래서 발열량은 지금 1번과 2번에서 계산된 것처럼 발열량을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단위가 kcal per kmol이니까 생성열의 단위와 똑같이, 지금 여기서 연소열의 단위와 똑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크기를 비교했을 때는 절대치를 취하니까 더 작은 물질이 어떤 물질이냐고 돼 있어요. 그러면 메탄과 C12개, H26개의 발열량을 비교해 보면 절대치를 취하면 메탄이 작죠. 그래서 메탄이 더 작은 물질은 메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서술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 문제 조건에 여기에서도 발열량을 계산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발열량이라는 것은 생성물의 값에서 반응물의 값을 빼는 거예요. 그럼 생성물과 반응물의 개수가 중요하잖아요. 값은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완전연소 반응식이 이 문제 조건에서도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8번을 보겠습니다. 아래의 표를 이용해서 각각의 먼지의 제거 효율을 계산하시오. 단 모든 구형 입자의 밀도는 크기에 상관없이 1g/cm의 삼성으로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자, 입경에 해당하는 입구의 입자수, 출구의 입자수가 주어져 있어요. 문제 1번. 입자수를 기준으로 제거 효율을 계산하시오. 문제 2번. 질량을 기준으로 제거 효율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입자수를 기준을 하라는 것은 입구와 출구의 입자수를 기준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거 효율이라는 것은 1 입구분의 출구 곱하기 100으로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입자수를 기준하니까 입구의 입자수와 출구의 입자수의 합을 계산을 해요. 그러면 입구의 입자수는 100을 다 더하는 건 300, 출구의 입자수는 80, 50, 10을 다 더하면 140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제거 효율은 1 입구의 총입자수가 300 분의 출구의 총입자수가 140, 전체 곱하기 100을 하니까 53.33%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뭐를 계산을 하느냐면 질량을 기준으로 제거 효율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질량을 기준한다는 것은 질량이 그램 단위나 킬로그램 단위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램 단위를 기준하게 되면 최적 곱하기 밀도 곱하기 입자수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최적이 센티의 삼성, 밀도가 그램 퍼 센티의 삼성, 입자수. 그러면 센티의 삼성, 센티의 삼성이 이렇게 없어지죠. 자, 이렇게 없어지니까 뭐가 되는 거죠? 그램이라는 질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최적 곱하기 밀도 곱하기 입자수를 하시면 돼요. 최적이라는 것은 6분의 파이 d의 삼성. 자, 그리고 밀도는 탄소에서 밀도는 크기에 상관없이 1g/cm의 삼성으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계산상에서는 밀도를 생략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량을 기준을 했을 때 제거 효율을 먼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입구의 질량을 먼저 계산해 보면 6분의 파이 d의 삼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직경 곱하기 입자수. 그래서 직경이 1마이크로미터일 때 입자수가 100개. 그리고 10마이크로미터일 때 지금 뭐냐 하면 이 표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1마이크로미터일 때 입구의 입자수가 100개. 그리고 10마이크로미터일 때 100개. 100마이크로일 때 100개. 출구의 값을 계산했을 때는 1마이크로일 때 80개, 10마이크로일 때 50개, 그리고 100마이크로일 때 10개를 이용을 해서 값을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입구의 질량 분포는 6분의 파이 전체로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갈로를 묶어요. 자, 1마이크로일 때 100개니까 1마이크로에 6분의 파이 d의 삼성이니까 직경에 삼성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마이크로미터의 삼성 곱하기 100 플러스 10마이크로의 삼성 곱하기 100, 100마이크로의 삼성 곱하기 100을 해서 여러분들이 나타내 주시게 되면 밀도는 생략되어 있지만 전체 단위를 계산을 해보면 그램 단위가 나오죠. 그래서 입구의 질량은 5.24 곱하기 10의 7성 그램이 됐어요. 반면에 출구의 질량도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6분의 파이 d의 삼성이니까 6분의 파이 곱하기 전체. 자, 1마이크로미터에 해당하는 입자수가 80개니까 1마이크로미터의 삼성 곱하기 80 플러스 10마이크로에 해당하는 입자수가 50개니까 10의 삼성에 곱하기 50 그리고 100마이크로미터에 해당하는 입자수가 10개니까 100의 삼성 곱하기 10 따라서 계산하시면 출구의 질량은 5.26 곱하기 10의 6성이에요. 그래서 입구의 질량을 계산했을 때는 최적 곱하기 최적이라는 값은 6분의 파이 d의 삼성 그리고 밀도 곱하기 입자수로 계산된다는 게 핵심이죠. 따라서 제거 효율은 1 입구의 질량이 5.24 곱하기 10의 7성그램, 출구의 질량이 5.26 곱하기 10의 6성그램 해서 전체 곱하기 100을 하니까 89.96%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자수를 기준을 하느냐 아니면 질량을 기준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시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9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표는 각 물질의 진 비중과 겉보기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카본 벌레, 진 비중과 겉보기 비중이 쭉 나와 있죠. 미분탄 보일러, 시멘트 킬런, 산소 제각로, 황동용 전기로가 나와 있어요. 자, 먼저 1번 재비산 현상의 발생이 가장 큰 물질을 쓰시오. 2번 재비산 현상의 발생이 가장 큰 물질의 공급률을 계산하시오. 자, 재비산 현상의 발생률이 가장 큰 물질은 뭐죠? 진 비중에서 겉보기 비중을 나눠줬을 때 가장 큰 값이 나오는 물질이 재비산 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가장 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급률을 계산을 한다는 것은 1 겉보기 비중 나누기 진 비중 곱하기 100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진 비중과 겉보기 비중의 비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 값이 제일 큰 게 재비산 현상이 가장 크게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물질이니까 먼저 카본 블럭을 보시면 0.03 나누기 1.90을 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63.33이 나옵니다. 미분탄 보일러는 0.52 나누기 2.10 나누기 0.52를 하시면 4.04 그리고 시멘트 킬러는 3.0 나누기 0.6을 하시게 되면 5.0
산소 제각로는 4.74 나누기 0.65를 하게 되면 7.29, 그리고 황동용 전기료는 5.40 나누기 0.36을 하시게 되면 15.0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서 제비산의 확률이 가장 큰 거는 진비중 나누기 겉보기 비중의 값이 가장 큰 값이 되니까 어떤 값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카본 블랙이 정답이 되는 거죠. 따라서 카본 블랙이 정답이고, 두 번째, 제비산의 발생이 가장 큰 물질의 공급률을 계산하시오 나와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공급률은 카본 블록의 공급률을 계산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카본 블록의 공급률은 1 마이너스 카본 블랙의 겉보기 비중에서 카본 블랙의 진비중 전체 곱하기 100을 하시면 돼요. 따라서 카본 블랙의 겉보기 비중이 얼마로 주어졌죠? 0.03. 자, 그리고 진비중이 1.9로 나와 있죠. 따라서 대입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공급률은 98.42%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 문제의 핵심은 각각 입자상 물질에 해당하는 겉보기 비중과 진비중의 값이 주어져 있는데, 제비산 현상의 발생이 가장 큰 물질을 찾으라고 하면 진비중에서 겉보기 비중의 값을 나눠준 값이 가장 큰 값이 나오는 게 제비산 현상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물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개념만 기억을 하시게 되면 어차피 진비중과 겉보기 비중의 값이 주어지기 때문에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직경 3m, 높이가 2m인 백필트의 개수를 424개로 하는 여과 집진 장치를 사용해서 처리하고 있다. 먼지 부하가 800g/제곱미터, 유입구의 먼지 농도가 0.5g/m의 삼성, 겉보기 여과 속도가 0.02m/s, 압력 손실은 100mH/초, 집진 효율은 90%인 경우에 압력 손실에 의한 먼지의 탈락 시간을 계산하시오. 여과된 먼지에만 압력 손실이 작용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압력 손실에 의한 먼지의 탈락 시간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압력 손실을 보정을 해 주셔야 돼요. 따라서 먼지 부하 LD는 CI 입구 농도 곱하기 VF 겉보기 속도 곱하기 효율 곱하기 델타 P 압력 손실 곱하기 시간 T예요.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 CI라는 것은 실제로 뭐냐면 CI-C0, 자, 또는 CI 곱하기 제거 효율. 다시 말해서 CI라는 것은 탈락 시간을 계산한다는 것은 제거된 값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CI라는 것은 제거된 농도를 의미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LD라는 것은 먼지 부하니까 800g/제곱미터가 LD가 되는 거죠. 그리고 유입부의 먼지 농도가 0.5g/m의 삼성이에요. 그럼 0.5g/m의 삼성의 제거 효율이, 집진 효율이 90%니까 0.5g/m의 삼성 곱하기 90%, 0.9. 자, 그리고 속도가 지금 얼마죠? 여과 속도가 0.02m/s입니다. 자, 0.02m/s인데 탈락 시간을 hour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속도의 시간 단위를 hour로 고쳐줘요. 그래서 1시간은 3600초를 보정해줍니다. 그러면 hour라는 시간 단위가 나오겠죠? 여기서 압력 손실에 의한 먼지의 탈락 시간을 계산하니까 압력 손실을 보정합니다. 지금 압력 손실이 얼마죠? 100mH/초. 그리고 시간 t. 따라서 시간 t에 해당하는 식으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계산하시면 얼마가 되죠? 0.25 시간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당연히 계산된 값에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암모니아, NH3가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의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합착제로 활성탄을 사용하였다. NH3 농도 56 마이크로그램/m의 삼성인 배기가스에 활성탄을 20 마이크로그램/m의 삼성 주입시켰더니 NH3 농도가 16 마이크로그램/m의 삼성이 되었고 52 마이크로그램/m의 삼성을 주입시켰더니 NH3 농도가 4 마이크로그램/m의 삼성이 되었다. NH3 농도를 5 마이크로그램/m의 삼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입해야 할 활성탄의 양을 계산하시오. 다음 플로인들 리히의 등원 합착식을 이용을 하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합착탑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합착탑이 있는데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되는 초기 농도의 값이 얼마냐 하면
56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가 처리를 했을 때 활성탄의 주입 농도를 M이라고 넣었을 때 활성탄의 주입 농도가 20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일 때 출구 농도는 16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활성탄의 주입 농도가 52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일 때 출구 농도는 4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활성탄의 주입 농도가 우리가 몰라요. 그 다음에 출구의 농도를 5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활성탄의 주입 농도가 얼마가 들어가느냐는 거죠. 그러면 블라인드 D의 등호흡착식을 보시게 되면 M분의 X는 KC M분의 1이거든요. 여기서 M이라는 것은 활성탄의 농도, X라는 것은 농도차, 농도차라는 것은 입구 농도 마이너스 출구 농도예요. K, N 상수, C라는 것은 출구 농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K와 N이 안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조건에서는 K와 N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1번, 2번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조건에서 K와 N을 계산한 다음에 3번에서 활성탄의 주입 농도를 계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식에 보면 활성탄의 주입 농도가 20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 그리고 입구 농도가 56, 출구 농도가 16, 그죠? 출구 농도 16. 따라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활성탄의 주입 농도가 52, 입구 농도가 56, 출구 농도, 여기 입구 농도를 CI라고 놓읍시다. 입구 농도가 56, 그리고 출구 농도가 4. 그죠? 또 출구 농도 4.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활성탄의 주입 농도를 몰라요. 그 다음 입구 농도가 56이고 출구 농도가 5. 출구 농도 5. 그래서 여러분들이 K와 N을 1번과 2번 조건에서 계산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M을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1번과 2번식에서 1번에서 2번을 나눠요. 나눠서 식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먼저 N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N이 N분의 1이 지금 지수에 있잖아요. 지수에 있는 것을 앞으로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대수를 취하면 돼요. 그래서 양변에 왼쪽과 오른쪽에 양변 ln을 취하게 되면 ln2는 n분의 1 ln4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n은 얼마가 되느냐? 2가 됐죠. n2를 이 두 개 중에 한 개씩에 대입하면 뭐가 나오느냐? k가 나와요. 그래서 n2 여기 여러분들 n과 n2 k가 0.5 대입하면 뭐가 되는 거죠? m이라는 활성탄의 주입 농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활성탄의 주입 농도를 계산을 하시게 되면 지금 대입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얼마가 되느냐? 45.62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이 되죠. 그래서 브로인드 D의 등호흡착식을 사용했을 때 세 개식으로 나타내는 것은 K와 N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K와 N을 계산하기 위해서 1번과 2번식을 도입을 하는 거고 최종적으로 1번과 2번식에서 K와 N을 계산한 다음에 3번식에 대입을 해서 활성탄의 주입 농도를 계산하는 문제죠. 그래서 흡착탑에 해당하는 개통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흡착탑에 해당하는 개통도를 이렇게 기억을 하고 그릴 줄을 알게 되면, 도식할 줄을 알게 되면 보다 조금 편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진 석탄 1kg이 있다. 공기비가 1.2인 경우에 섭연소 가스량에 대한 SO2의 농도를 계산하시오. 단 공기 중의 질소는 연소에 참여하지 않는다. 탄소는 77.2%, 수소는 5.2%, N은 9.1%, S는 2.6%, O는 5.9%, WT라는 것은 질량비를 뜻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것은 SO2의 농도를 계산을 하는데 섭연소 가스량 중에서 SO2의 농도를 계산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문제 조건에서 뭐가 주어졌죠? 공기비가 주어졌어요. 공기비가 주어졌으니까 섭연소 가스량은 GW를 기준을 합니다. 그러면 GW는 여러 공식이 있겠지만 이 식을 쓰는 게 제일 정확해요. MA0 플러스 5.6H 플러스 0.75 플러스 0.8N 플러스 1.244W를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M이라는 공기비는 지금 얼마로 주어졌어요? M이라는 공기비는 1.2예요. 그러면 A0 계산하면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론 공기량 A0는 8.89C
플러스 26.67 H-8분의 0 플러스 3.33 S로 계산을 해요. 따라서 C라는 탄소는 77.2, 다시 말해서 0.772, H라는 수소는 5.2%니까 0.052, O라는 산소는 5.9%니까 0.059, S라는 황은 2.6%니까 0.026을 대입을 해서 이론 공기량을 계산하시게 되면 8.1398 S미테이 삼성 per kg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자, 따라서 실제 섭연속 가스량, 실제 섭배출 가스량 GW를 계산하게 되면 공기비 1.2, A0 이론 공기량 8.1398 S미테이 삼성 per kg 플러스 5.6H, H가 5.2%, 0.052, 그리고 0.75, O가 5.9%니까 0.059, 그리고 0.8N, N이 9.1%니까 0.091, 그리고 나머지 조건은 없죠. 따라서 계산하시니까 계산해보면 10.1736306 S미테이 삼성 per kg이 나왔어요.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죠? GW. 자, 그리고 아황산 가스량이라는 것은 0.7S가 SO2량이거든요. 그래서 SO2량이라는 아황산 가스량은 S를 연소시키면 SO2가 나오죠. 따라서 S의 원자량과 분자량은 32예요. 32kg일 때 아황산 가스량은 최적으로 22.4 S미테이 삼성. 따라서 SO2량은 32kg 분의 22.4 S미테이 삼성, S에 대한 것. 따라서 정리하면 0.7 S미테이 삼성 per kg이 나오는 거죠. 그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 0.7S, S라는 값이 2.6%니까 0.016. 그리고 GW, 실제 섭배출 가스량이 10.17306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단위가 동일하니까 ppm으로 계산했을 때는 100만 분율의 역수를 곱해주죠. 퍼센트로 계산했을 때는 100분율의 역수를 곱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계산하시게 되면 1789.04 ppm이라는 농도가 산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아래의 표를 보고 20도씨 760mHg에서 황화수소의 헨리 상수를 계산하시오. 760mHg에서의 용해도 표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것은 뭐냐면 20도씨 760mHg를 기준하시면 돼요. 이 중에서 황화수소입니다. 자, 황화수소인데 20도씨 760mHg니까 얼마죠? 값이 2.58ml per ml예요. 그러면 헨리 상수라는 것은 분압 나누기 농도가 되는 거죠. 왜? P는 HC라는 식을 이용하니까. 따라서 헨리 상수 H는 P 나누기 C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P, 압력이라는 것은 760mHg라는 것은 1atm이 되는 거죠. 그래서 1atm 나누기 농도는 2.58ml per ml. ml per ml의 단위를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ml를 미터의 삼성으로 바꿔요. 왜 그러냐면 지금 kmol per 미터의 삼성의 단위가 나와야 되니까. 따라서 1미터의 삼성은 10의 6성 ml가 되는 거죠. 그래서 ml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kmol을 만들어냅니다. kmol을 만들어냈는데, 자,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의 단위는 그람, 부피 단위는 리터가 되거든요. 그러면 1kmol에 해당하는 질량은 킬로그램이고, 그때 이 최적은 미터의 삼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조건 자체 내에서 1kmol에 해당하는 값을 나타냈어요. 그럼 1kmol에 해당하는 값은 1kmol에 해당하는 부피는 얼마가 되는 거죠? 22.4 S미터의 삼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값이 S미터의 삼성인데 밀리리터로 나타내고자 해요. 밀리리터의 단위를 서로 없애기 위해서. 그러면 미터의 삼성, 리터, 밀리리터. 여기서 10의 삼성, 합이 얼마죠? 10의 6성. 그래서 10의 6성을 곱하면 미터의 삼성이 밀리리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위가 없어지죠. 그럼 남은 단위는 킬로몰 per 미터의 삼성. 다시 말해서 헨리 상수의 단위, atm, 미터의 삼성 per 킬로몰이라는 단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압력이 760mHg니까 1atm을 넣고, 그리고 20도씨 상태에서 H2S의 농도 2.58ml per ml의 농도 단위를 킬로몰 per 미터의 삼성 단위로 우리가 전환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자 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따라서 계산하시면 8.68 atm 미터의 삼성 per kmol. 지금 이 문제에서는 단위의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실내 온도가 15도씨인 5m, 3m, 3m 용적이 되겠죠. 연소실에서 C8개, H18개 옥탄입니다. 매시간 60g을 연소한다. 기계 고장으로 인해서 옥탄의 전량이 CO로 배출된다. 이때 CO의 농도가 100ppm이 되었다면 이 농도에 도달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분으로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먼저 배출되는 CO의 양을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배출되는 CO의 양을 보시게 되면 지금 CO의 농도가 100ppm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00ppm, ppm이라는 단위가 ml per Sm의 삼성이거든요. Sm의 삼성을 현재 상태 몇 도씨로 바꾸느냐 하면 지금 온도가 실내 온도가 15도씨라고 되어 있어요. 15도로 바꿔요. 그러면 자 273 나누기 273 플러스 15도를 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연소실의 용적이 5m, 3m, 3m예요. 그러면 미터의 삼성 없어지고 단위가 ml가 나오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4.2656 리터라는 값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단위를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지금 온도를 여러분들이 보정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 자, ml per S 미터의 삼성이라고 나오면 자, 여기 표준이라고 이렇게 붙여요. 그러면 대각선으로 표준 여기 현재가 오겠죠? 자, 온도는 절대 온도 273. 그래서 현재에서 현재 온도, 표준 온도는 0도씨. 이걸 꼭 기억하시면 돼요. 항상 대각선으로 올라간다는 거, 표준이. 자, 그러면 옥탄의 분자량은 탄소가 12짜리가 8개, H1짜리가 18개, 114예요. 114g일 때 CO는 최적으로 8 곱하기 22.4리터가 배출되죠. 그리고 지금 문제 조건에서 옥탄 매시간 60g을 연소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매시간 60g을 연소시키는데 시간이 t니까 t를 곱하면 CO 시간이 없어지겠죠. 따라서 배출되는 CO는 1번에서 4.2656 리터가 배출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t에 대한 시간으로 정리를 하시게 되면 최종적으로 0.0452 시간. 그래서 분으로 고치니까 2.71분이 된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반응식을, 완전 연소 반응식을 여러분들이 세울 때, 자, 옥탄을 산소하고 결합시키면 CO2가 나오는 게 아니고 전량 CO로 배출된다는 게 여기서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CO로 배출되고 H2가 나오니까 탄소가 8개니까 여기도 8개, H가 18개니까 여기는 2개짜리니까 9를 곱하면 되겠죠? 산소 8개, 9개, 그럼 17개. 그죠? 17개가 이렇게 오면 2분의 17은 8.5개.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반응식을 완성을 하게 되면 CO2로 배출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는 전량이 CO로 배출된다는 게 이 문제에서는 키포인트. 그리고 지금 CO의 농도가 100ppm으로 나와 있으니까 ppm의 단위가 ml per S의 삼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단위를 리터로 고쳐서 계산을 해준다는 거. 왜? CO 1몰에 해당하는 값은 최적으로 개수 곱하기 22.4리터가 되니까 이 값을 우리가 요 값을 알 수 있으니까 리터로 고치는 거죠. 배출량을. 그런 다음에 시간을 계산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간단하게 보이는 거지만은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먼지 농도가 10g/m의 삼성이고 이것을 처리하는 95%의 효율을 가진 전기 집진 장치가 있다. 집진판의 면적이 5m, 4m인 집진판 19장을 사용할 때 이 장치의 출구 먼지 농도를 20mg/m의 삼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집진 효율을 높이고자 한다. 이때 추가로 설치해야 할 집진판의 개수를 계산하시오. 겉보기 영하 속도는 2cm/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제거 효율이 나와 있어요. 그죠? 제거 효율이 나와 있고 집진판의 면적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 겉보기 여과 속도, 이동하는 속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도이치 앤더슨의 식을 이용하는 거죠. 따라서 도이치 앤더슨의 식을 이용해서 제거 효율은 1-exp -a 면적 곱하기 w 이동하는 속도 나누기 q 가스량 전체 곱하기 100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럼 먼저 지금 95%의 효율을 가진다고 그랬어요.
95%의 효율을 가지는데 지금 집진판이 몇 개냐? 19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9개 곱하기 집진판의 면적은 5m, 4m. 그래서 5m와 4m의 면적을 가지는 집진판 19개. 그래서 19 곱하기 5m 곱하기 4m. 이동하는 속도는 2cm/s니까 0.02m/s. 나누기 가스량 Q. 그래서 먼저 뭐를 계산을 해주느냐면 가스량을 계산해 줍니다. 자, 그리고 EXP라는 것은 EX와 동일한데 EXP를 없애기 위해서는 맞은변에 ln, 그리고 10x를 없애기 위해서 맞은변에 로그를 취해주죠. 그래서 EX의 역수가 ln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에서는 뭐냐면, 두 번째 조건에서는 입구 농도와 출구 농도가 있어요. 자, 입구의 먼지 농도가 10g/m의 삼성이고 출구의 먼지 농도가 20mg/m의 삼성으로 하기 위해서 집진판의 개수를 얼마로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제거 효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입구 농도와 출구 농도에서 제거 효율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입구 농도 10g/m의 삼성과 출구 농도 20mg/m의 삼성을 이용해서 제거 효율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입구 농도 10g/m의 삼성에 출구 농도가 지금 20mg/m의 삼성이니까 mg을 g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성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0.02g/m의 삼성을 대입하시면 돼요. 따라서 나온 99.8%를 우리가 도이치 앤더슨의 식에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99.8%는 0.998입니다. 1-EXP. 우리가 단수의 변화를 묻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수를 이제 99.8%가 되기 위한 단수를 묻기 때문에 집진판의 단수를 n을 그대로 대입합니다. 집진판의 사이즈는 똑같아요. 5m, 4m. 속도 똑같습니다. 0.02m/s. 그리고 유량은 1번에서 계산한 유량을 그대로 대입을 해요. 따라서 n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게 되면 n은 집진판의 개수이기 때문에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완전 올림을 합니다. 그래서 39.41개는 40개가 되는 거죠. 따라서 40개가 필요한데 원래 몇 개 있었죠? 19개. 그럼 추가해야 되는 게 몇 개죠? 40-19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1개를 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식 자체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집진판의 개수를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효율은 1-EXP n 곱하기 면적 곱하기 이동하는 속도 나누기 Q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조건 자체 내에서 효율은 1- 입구 농도분의 출구 농도를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면적 있죠? 자, 면적이라는 것은 5m, 4m. 자, 그 다음 이동하는 속도는 0.02m/s. 자, 그래서 우리가 뭐를 계산하느냐? 개수 n을 계산할 거거든요. 근데 뭐가 없어요? Q가 없어요. Q. 여기서. 그래서 이 Q가 없기 때문에 집진판 19개를 이용을 하고 19개와 제거 효율 95%를 이용해서 뭐를 계산하느냐 하면 Q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Q를 계산한 다음에 여기다 대입해서 최종적으로 N을 계산을 하면 우리가 추가해야 되는 집진판의 개수가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5번도 여러분들이 원리를 잘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번 조건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Q의 조건, 가스량이 없어요. 그래서 1번 조건을 이용해서 가스량을 계산해서 2번 조건에 대입을 해서 2번 조건에서 집진판의 개수 N을 계산한 다음에 그 차만큼 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를 숙지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1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하부에서 1기압 20도 시에 암모니아와 공기가 280m의 삼성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암모니아는 3%를 함유하고 있다. 상부에서 물이 향유로 접촉되고 있을 때 암모니아를 90%로 해소하기 위한 물의 최소량을 계산하시오. 단 공기의 분자량은 29g/몰이며 밀도는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적용한다. 자, 여러분들 20도 시에서 부분 압력에 대한 암모니아의 용해도가 나와 있는데 암모니아의 부분 압력에 해당하는 암모니아 나누기 물 100g 기준 용해도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암모니아의 부분 압력을 먼저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암모니아 나누기 물 100g 기준 용해도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암모니아의 부분 압력을 보시게 되면
지금 암모니아와 공기가 280m의 삼성이에요. 그러면 280m의 삼성 중에 암모니아, 공기 플러스 암모니아 분의 암모니아, 공기 플러스 암모니아가 얼마죠? 280m의 삼성. 그럼 암모니아는 280m의 삼성 중에 암모니아는 3%, 0.03. 자, 여기에 압력을 곱하시면 돼요. 압력은 mHg 단위니까 mHg의 표준기압 값이 얼마죠? 760. 그래서 760mHg로 곱하면 22.8mHg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암모니아의 부분 압력은 228mHg. 그때에 해당하는 암모니아 나누기 물 100g 기준 용해도는 3.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6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물의 최소량을 계산을 하는데 암모니아 값을 빼주시면 돼요. 280 중에 암모니아가 차지하는 값을 제외하면 나머지가 물이 되는 거죠. 그럼 280m의 삼성 곱하기 암모니아 NH3 1kmol을 기준했을 때 분자량은 17kg, 그때의 최적은 22.4 Sm의 삼성이죠. 그래서 22.4 Sm의 삼성분의 17kg을 해서 B의 삼성을 없앴어요. 자, 표준 상태를 현재 상태로 고치기 위해서 표준 상태 대각선, 여기 표준, 여기 현재. 자, 온도는 절대 온도. 절대 온도라는 것은 도시 플러스 273. 표준 온도는 0도씨니까 0도씨를 굳이 더해주지 않아도 상관없겠죠. 자, 여기에서 3.6을 우리가 보정을 하는데 지금 이 값이 뭐죠? 암모니아 값이에요. 그래서 암모니아 값이 분모에 물의 값을 계산하는 거죠. 물의 값을 분자해. 그럼 이 값을 어떻게 하면 되죠?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3.6을 육수를 취해줘서 계산해 주는 거죠. 따라서 3.6g 암모니아 분의 100g H2O가 되는 거죠. 그죠? 실제로 이 값은 3.6g NH3 나누기 H2O 100g이거든요. 그럼 이 값을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게 되면 3.6g NH 분의 100g H2O가 되는 거죠. 그래야지 뭐가 나오죠? 최소의 물의 양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암모니아는 280 중에 얼마를 차지한다고 그랬느냐? 3%. 자, 그리고 암모니아의 회수는 몇 퍼센트 회수하느냐? 90%. 그래서 나머지 값이 이제 최소한 포함되어 있는 물의 최소 값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물의 최소 값은 얼마가 되느냐? 148.4962kg. 다시 말해서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면 148.50kg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암모니아의 부분 압력을 계산을 한 다음에 암모니아 나누기 물 100g에 해당하는 기준 용해도를 찾아서 이 값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뭐를 계산을 해주느냐 하면 암모니아 90%를 회수하기 위한 물의 최소량을 계산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내용들이니까 정확하게 개념을 여러분들이 익혀가면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위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지 정확하게 풀 수 있어요. 자,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정합과 동합의 정의를 쓰고 피토관의 측정 원리를 쓰시오. 자, 정합이라는 것은 유체가 관내를 흐르고 있을 때 흐름과 직각 방향으로 작용하는 압력을 우리가 정합이라고 하죠. 그리고 동합이라는 것은 유체가 나타나는 총합 가운데 흐름의 속도에 관계되는 부분의 압력이며 유체의 유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압력을 동합이라고 해요. 반면에 피토관의 원리는 피토관의 유속은 마노미터에서 나타나는 수두차에 의해서 계산을 하고 왼쪽에 관한 정수압을 측정하고 오른쪽에 관한 유속이 제로인 정체 압력을 측정하는 것을 피토관의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8번 연소시 질소산화물의 생성이 화염의 온도에 민감한 이유를 쓰시오. 자,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에서는 화염의 온도에 상당히 민감해요. 그죠? 그래서 그 민감한 이유를 보면 질소 N2, 산소 O2. 자, 질소는 산소하고 반응을 하면서 발열 반응을 하는 게 아니고 흡열 반응을 합니다. 따라서 흡열 반응을 통해서 질소산화물을 형성을 해요. 따라서 연소실의 온도가 고온일 경우에 이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화염의 온도에 민감하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서술을 했을 때는 지금 교재에 있는 내용을 서술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커닝엄 보정계수에 대한 문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번 커닝엄 보정계수의 정의를 쓰시오. 2번 보기의 조건에 알맞게 한 개만 고르시오. 자, 먼저 커닝엄 보정계수라는 게 뭐죠? 가스의 점성계수를 보정하는 계수를 커닝엄 보정계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의는 가스의 점성계수를 보정하는 계수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보기에서 보시면 가스의 압력이 낮을수록 높을수록 커닝엄 보정계수는 증가한다. 자, 증가하려고 하면, 보정계수가 증가하려고 하면 가스의 압력은 어때야 되죠? 낮을수록. 그리고 배출가스의 온도는 높을수록. 그리고 입자의 크기는 작을수록 커닝엄 보정계수는 증가한다 돼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클수록 작을수록 그러니까 작을수록 이렇게 요거는 작을수록으로 바꾸겠습니다. 보기를 찾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작을수록.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자, 보정계수가 증가하는 조건에 보시면 온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반대의 개념이에요. 온도하고 보정계수의 증가 조건은 비례관계예요.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보정계수도 증가해요. 다른 조건은 작아야지만이 보정계수가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먼지의 입자가 미세할수록, 가스 분자의 직경이 작을수록, 가스의 압력이 낮을수록, 점성 저항이 작을수록 뭐가 커지죠? 보정계수가 커지는 거죠. 단지 온도는 반대예요. 그래서 온도 한 개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온도는 높을수록 보정계수가 증가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전기집진장치에서 정기적 구역화를 하는 이유를 쓰시오. 입구와 출구의 먼지 농도가 서로 달라 발생되는, 당연히 입구와 출구가 다르겠죠. 입구의 먼지 농도를 집진기에서 제거하고 출구로 내보내니까 먼지의 집진 효율과 효율적인 전력 사용을 위해서 구역화를 하는 것이다. 그 말은 우리가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전력 자체를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력 자체를 단계적으로 우리가 구분을 짓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야지 효율적으로 우리가 제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발생되는 먼지의 집진 효율과 효율적인 전력 사용을 위해서 구역화를 한다. 그래서 입구와 출구의 먼지 농도가 서로 달라 발생되는 먼지의 집진 효율과 효율적인 전력 사용을 위해서 구역화를 하여야 한다. 자, 이렇게 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문제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시험을 친 다음에 문제를 복원해서 제게 보내준 문제를 제가 재편성을 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시험을 치면 문제를 복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복원을 해서 제게 보내주시면 후배들을 가르치고 교재를 만드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